여러분, 최근 스토킹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스토킹과 폭행 사건인데요. 가해자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고 결국 심각한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가해자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과연 이 형량이 적절할까요? 오늘 이 사건을 자세히 분석하고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가해자 김씨와 피해자 이씨는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2022년부터 교제와 이별을 반복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가 11건에 달했지만 대부분 처벌 불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김씨는 일부러 같은 대학에 진학하여 이씨를 괴롭혔고 피해자는 결국 휴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김씨는 피해자의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했습니다.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배 위에 올라타 30분간 폭행,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조르고 깨어나면 다시 조르는 행동 반복. 피해자는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10일 뒤 폐혈증으로 사망. 김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지만 검찰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풀어주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김씨는 상해치사죄, 스토킹 범죄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 왜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었을까요? 검찰은 김씨가 죽이려는 의도보다는 폭행을 가한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큽니다.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목이 졸렸다가 풀리는 과정을 반복함.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가해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있음.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기소됐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1심 판결 결과 징역 12년, 스토킹 범죄의 가중처벌 적용, 주거침입죄 포함. 하지만 형량에는 큰 영향 없음. 그런데 이 형량이 과연 적절할까요? 그렇다면 AI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적용 죄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치사죄.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예상 형량은 12년.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며 예상 형량은 2에서 3년. 주거침입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예상 형량은 1년.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이하 벌금이며 예상 1년. 양형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이 극도로 가혹하고 장시간 지속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신체적 피해 발생.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고 가해자는 이를 인식하면서도 반복적으로 폭행. 피해자가 생전에 가해자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폭행으로 고통받았음. AI 판사는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6년 선고. 스토킹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유가족에게 위자료 배상 판결. 실제 법원과 AI 판사는 약 4년 이상 차이 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토킹과 폭행으로 인한 사망. 12년형은 충분한 처벌일까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형량을 선고하겠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AI 판사 사건 노트에서는 다양한 법적 사건을 분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